네, 젤바는 200여 가지 제품이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연 그 모든 제품 하나하나가 너무나 주옥 같고 명품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전 세계 21개국에 나가서 시그니처 역할을 하는 게 제목은 멀티어나이즈입니다. 시그니처라는 것은 각 기업에서 가장 명품이라는 뜻을 이렇게 의미를 하겠죠. 자, 멀티어나이즈를 제가 좀 브리핑을 할 텐데요. 하기 전에 이 장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샴푸의 불편한 진실, 샴푸가 암을 유발한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식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샴푸가 암을 유발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요즘에는 많이 이슈가 되어서 많이는 알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경피도를 일으키는 샴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성 계면 활성제라는 게 우리가 흔히 요즘에는 또 많은 소비자분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서 합성 계면 활성제라는 걸 다 아세요. 근데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물과 기름은 잘 섞여요, 안 섞여요? 잘 안 섞여요. 잘 안 섞이는데 이거를 잘 섞기 위해서 유화제 성분을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투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 침투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성 계면 활성제가 사실은 굉장히 인체에 너무나 나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많이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써와서 그의 배점이 이제는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샴푸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합성 계면 활성제가 표현이 소듐 라우릴 설피트라 그러는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발음이 한글로 적어놨는데도 발음이 잘 안 돌아가지네요. 자,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샴푸나 이렇게 제품을 사서 옆면이나 이렇게 보면 저런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소듐 라우릴 설피트를 또 영어 약자로 SNS라고도 표현을 많이 해요. 이 아이들이 합성 계면 활성제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이 역할 자체가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와 에틸렌 옥사이드가 결합된 건데 제가 앞부분에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에틸렌 옥사이드가 공영방송에서 앵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1급 발암물질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화학 전공자도 아니고 에틸렌 옥사이드,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라는 이런 전문 용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가 많이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부지불식하게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발암물질로 규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흐느끼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백혈병과 유방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데이터에서는 여성분의 유방암의 조직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방부제가 99.9%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방부제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제 속에 들어가는 성분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여성분의 유방암 조직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과연 쇼킹했다는 사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탁 후에 세탁이 끝났습니다. 세탁 후에 5번을 헹궈도 이 합성 계면 활성제가 빠져나오지가 않아요. 검출이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탁기 옷을 뭐 이렇게 다 했다거나 그리고 손으로 뭐 요즘에 사실 핸드워싱 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데 했다고 해서 마음을 놓고 있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저렇게 5번의 합성 계면 활성제가 나오는데 우리 보통 일반인들은 세탁기에 뭘 넣나요? 뭐 넣죠? 세제, 유연제, 또 뭐 표백제 이렇게 넣잖아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이나 헹궈도 이렇게 합성 계면 활성제가 나온다. 자, 근데 빨래 속 세제를 아기가 먹어요. 자, 여러분 제가 세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5번을 헹궈도 합성 계면 활성제가 남아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할머니들께서 아기를 키우거나 또 이렇게 뭐 애기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그럼 아기들이 대체로 보면 치아가 날려가면 막 간질간질거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를 이렇게 핥아요. 그러면 빨아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머니 옷이 되었든 엄마의 옷이 되었든 안고 있을 때 그 옷을 빨아먹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보면 입가에 팔찌 같은 거 난 거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그 영양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 화면 보시면 빨래 속에 세제가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아기가 이렇게 안고 있을 때 빨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도 심각한 거예요.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도 엄마가 깔끔 던다고 세제 속에서 살고 나왔는데 안고 있는 또 할머니는 애기 엄마들이 보면 옷 속의 세제를 이 아기들이 빨아먹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세제를 먹고 이렇게 자란 거예요? 라고 이렇게 쇼킹하게 놀라는 모습이에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합성 계면 합성제의 위력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지금 바퀴벌레 실험이에요. 우리가 핵폭탄이 터져도 살아남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예요? 바퀴벌레와 은행나무. 근데 이 바퀴벌레가 어떻게 표현하면 좀 우스갯소리로 지독한 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성 계면 합성제를 이렇게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를 분사를 해서 넣어뒀더니 13초. 자, 그리고 57초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은데 이렇게 바퀴벌레가 사람으로 따지면 방광 있죠?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수십 년을 깨끗함을 위해서 이렇게 써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몸속에 체내에 축적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심각한 거고요. 뚝배기에서도 세제 거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뚝배기가요, 깨끗하게 설거지한 뚝배기를 불에 올려놓으면 저렇게 품고 있던 세제를 막 이렇게 거품처럼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뚝배기는 어떻게 숨구멍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 세제가 들어가 있다가 나는 깨끗하게 이렇게 설거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불 위에 올렸을 때 저렇게. 그럼 우리가 지금은 이제 날이가 이제 선선해져서 아마 뚝배기 계절이 지금 돌아오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뚝배기를 먹었을 때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게 세제 거품인지 무슨 거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 참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 사실은 이제 뚝배기가 이렇게 주는 그 어떤 입맛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은 두려워서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거를 의과학자들이 측정해 보니까 우리가 1년에 먹는 세제량이 이렇게 소주잔으로 해서 한 잔에서 두 잔을 원액을 짜서 그냥 워샷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나이를 50세로 기준했을 때는 우리 2리터짜리 페트병 있잖아요. 그거를 2병이나 마신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OECD 국가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암 발생이 1위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이 데이터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정말 발암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고 환경 호르몬부터 해서 피부로 스며들어서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백제나 살균제를 자주 사용하면 중증의 폐 질환도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멀티오나이즈를 가지고 이 젠마인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명감을 갖고 하실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제가 왜 이토록 이렇게 지독할까라고 봤을 때 일상생활에서 유입되는 독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경기독. 뭘까요? 경기독. 우리가 공기에서 유입되는 독을 경기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한번은 그 지방 강의를 갔을 때 경기독이 뭐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사람들이 걸리는 독인가 이러는데 그래갖고 되게 웃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코로 미세먼지 이렇게 들어오는 독이 경기독이고요. 두 번째가 경피독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세제 쓰는 거, 질 나쁜 화장품 이렇게 해서 피부로 스며드는 독을 경피독이라고 그래요. 자, 경부독은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이에요. 자, 여기서 그나마 지금 여기서 경기독하고 경피독이 있는데 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90%는 일단은 체외로 배설이 돼요. 뭐 소변이 되었든 뭐 변이 되었든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진짜 심각한 거는 이 경피독이 나오면 경기독이랑 90%가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좀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에 90% 체내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체외 배설이 되는데 제게는 체내 흡수가 된다는 거. 여기서 심각한 거는 90%가 체내에 흡수가 되는데 특히 살찐신 분들 있잖아요. 비만 가체중 분들은 뭐가 많아요? 지방이 많죠. 이러한 중금속은요 지방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게 박히면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21세기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가 뭘까요? 디톡스예요. 다이어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중금속을 빼내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디톡스, 디톡시피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이어서 가시면 연관이 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세제는 특히 여성과 어린 아기에게 너무 치명적이라고 이미 미국 암예방협회 회장이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이미 할리우드 스타들이 샴푸 쓰지 말자, 세제 쓰지 말자라는 운동이 캠페인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심각한 거는 흡연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겨우 25%고 세제로 화장품, 욕실용품에 의해서 폐암에 걸릴 확률이 75%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제가 얼마나 나쁜지 우리가 한번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죽하면 이분이 책을 써냈습니다. 제발
Stop breast cancer before it starts. 유방암이 시작되기 전에 세제를 중단하십시오. 이런 책을 굉장히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이 나오면서부터 할리우드의 셀럽들이 세제를 쓰지 말자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세제가 나쁜가? 대부분의 세제가 저렇게 마지막에 석유계를 버려야 될, 다 쓰고 고급 석유는 어디 뭐 비행기도 쓰고 고급 승용차에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어디에도 쓰고 마지막에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는 게, 여러분 한 번씩 고속도로 가면 도로 포장하는 거 보셨어요? 그 탈을, 그걸 가지고 세제를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마스카라를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아이라인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심각한 거는 이렇게 세제 찌꺼기로 만들어진 세제가 체내에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죠. 몇 프로가 안 나온다? 90%가 나오지 않고 체내의 장기에 곳곳에 쌓여 있어요. 가장 심각한 거는 뭐냐면 독소로, 피부로 들어온 독소는 간을 거치지 않아요. 우리가 입으로 들어온 음식은요, 간을 거치고 신장을 거쳐서 조물주가 정말 기적적으로 잘 만들어놨는데 세제는 그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바로 그냥 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혈관이나 림프선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심각한 거는 수많은 질병을 초래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뭐다? 요즘의 현대병 중에서 암은 국민병이에요. 지금은 아예 그냥 암은 그냥 이제 너무나 그냥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는 지금 시대가 와버리다 보니까 암보다 더 심각한 치매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네, 그 자꾸 얘기하다 보면 답은 나올 것 같아요. 네, 암, 당뇨,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치매. 시간이 넉넉하면 제가 계속 질문할 수도 있는데 뭐 계속하면 실망하실까봐 싶어서 그러는데, 치매가 결국에는 모든 전 세계인의 비극으로, 왜? 사랑하는 사람을 못 알아보고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가족이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제가 이렇게까지 나쁘다 그러는데 굳이 썰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그 앞에 이렇게 예쁘신 분 얼굴에 광채가 나시는데 정말 궁금해요. 뭐 바르시는지. 자, 그래서 정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쁘다고 하는데 우리가 세제 썰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것도 내 주머니에서 내가 열심히 일한 돈으로 가서 그렇게 사서 내 몸에다가 이렇게 암을 만들고 있습니다. 질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요, 이렇게 체내에 쌓여있는 세제들을 먹고 아이가 10개월 동안 엄마 탯줄을 통해서 먹고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제대열. 우리도 지금 산부인과 가면 제대열 검사를 해요. 아기 이렇게 엄마랑 연결되어 있는 탯줄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아기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 그 제대열 검사를 했는데 아기가 뱃속에서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세제와 같은 중금속이 200여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체내에 쌓여있는 중금속의 총량을 body burde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용어가 나오면서 이제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나쁜 의미의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만 해도 끔찍스럽죠. 여러분 있잖아요. 가려움증 한번, 여러분 모기한테 물렸을 때 그 가려움 승가스러운 거 아시죠? 근데 그거는 단 시간 지나면 가라앉아요. 이 아기는 이렇게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경피동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평생을 ADHD, 그냥 불안정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심각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래서 세제가 너무나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세제를 고식하시겠다는 분은요, 뭐 화학 쓰다가 뒤지는 수밖에 없어요. 달리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제를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집에 남은 세제를 계속 못 쓰겠다 싶으면 그런 화학을 고집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우리 몸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수질도, 강도, 바다도 다 함께 죽어가는, 이게 공존이 아니라 공멸의 시대에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세제를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시그니처인 멀티오나이즈를 풀기 위한 와인 멀티오나이즈를 사실 푸는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